자, 환율은 대체 왜 오를까? 여러분, 먼저 이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환율이 오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생각해보죠. 여러분, 환율이 오르잖아요? 자, 우리가 최근에 이런 거 느끼셨어요? 기름값 엄청 올랐죠? 지금 1,600원, 1,700원 하는데 놀랍게도 기름 실제 원유값은 이 1년 전하고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달러 주고 기름 사오죠? 다 수입해 올 거 아닙니까? 기름 우리나라에 안 나니까? 그러면은 그거 사오는 값이 비싸졌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는데도. 그쵸? 그러니까 수입에 의존하는 물가들이 다 오르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원자재들, 그리고 철강, 석유화학 제품들, 그리고 뭐 식품에 대한 원료들, 설탕이 될 수 있고 옥수수가 될 수도 있고 밀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생활과 되게 인접한 물가들, 이런 것들이 싹 다 오르기 시작합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것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CPI에. 나중에 또 그런 것들도 좀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하면 환율이 오른다라는 거는 우리 일반 생활 물가에는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겠죠.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건.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는 소득은 줄어드는 거예요. 왜요? 물가가 올랐으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총량의 돈은 줄어들잖아요. 급여가 그만큼 오르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경제가 더 팍팍해지겠죠? 그럼 내수 부진이라고 해요. 그런 게. 자, 내수 부진, 지금도 내수 부진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될 수 있다. 우리 생활 경제에서는 그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업체 입장에서 보면요. 자, 내가 원래는 1달러에 1,200원 받고 팔던 걸 이제 1달러에 1,500원, 1,400원 받고 팔아. 수익성이 증가하겠죠? 그게 뭐예요? 반도체, 자동차 업체들 증가하겠죠? 그래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왜? 많이 팔기도 했고요. 환율도 높아서요. 수출 기업한테는 유리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인지하신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 이 환율이 그럼 낮아질까? 낮아지는 게 좀 안정화되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한 1,300원대가 괜찮거든요. 이거를 좀 돌아보면요. 그 안에 미국 금리 및 자산 수익률 매력이 너무 증가했어요. 최근 1년 사이에 우리 미국 주식, 엔비디아 안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엔비디아가 3, 4년 사이에 거의 그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올라갔다고 제가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나라 거에 투자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도 우리나라에 투자 안 하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투자 안 하겠죠. 미국이 오늘 물론 금리를 3.5, 3.75 사이로 내렸지만, 미국 금리도 내렸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지금 2.5입니다. 금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예금을 들고 가면 미국이 더 잘 쳐준다고요. 그런데 한국 오시겠어요? 안 온다고요. 그런 매력들 때문에 미국으로 가는 유인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만 어떻게 돼요? 달러를 살려는 사람이 많겠죠. 왜 달러를 사요? 아니, 미국 증시에 투자하려면 자기네 국가 돈 팔고 달러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수요가 증가한 겁니다. 그렇죠? 높은 미국 금리와 달러 선호 상황. 그래서 자본이 이동한다. 그래서 환율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해외 자산 투자가 실제로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2026년도에 한국금융위원회에서 한 보고서를 보면요. 국내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이렇게 지금 우하향하고 있죠. 네? 근데 기관이랑 외인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내국인들은 똑같은 100만 원이란 돈이 있으면 이제 한국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실제로도. 자, 그럼 그걸 누가 채우고 있나요? 외국인과 기관이 채우고 있는 겁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지금 4,000선, 4,200선 간 거에 대부분은 대한민국 개미들이 이거를 일으킨 거라고 볼 수 없어요. 외국인의 투자 비중이 늘어난 것 뿐입니다. 외국인의 투자 비중이 어디에 많이 샀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 매수하고 있다는 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올해 초부터도 계속 매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확대돼 있다. 이 말은 다시 역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점점 더 외국인 자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정의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땐 외국인 자본이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가, 어떻게 외국인 자본이 어떤 순간 매력을 느끼는가를 국내 주식하실 때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투자자의 해외 자산 투자가 증가했습니다. 다 아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 살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달러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원화를 바탕으로 달러를 사면 달러의 값어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환율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상승 압력 생기는 거죠. 특히 최근에 서학개미가 엄청 증가해서 달러 환율의 상승을 주도했다? 제가 진짜 이거 듣고 화가 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순매수액은 기관과 회사들이 더 많았습니다. 증권회사들이나. 근데 사업개미 탓으로 돌리는 언론과 이 정권이 조금 짜친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해외 투자 확대는 지속되실 것 같죠. 그러니까 환율 안 빠진다라는 겁니다. 원화 수요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해외에서 원화 수요가 증가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투자가 엄청나게 대형으로 들어오거나 혹은 우리나라의 기업이 진짜 이만큼 들어와가지고 뭘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거나 혹은 진짜 돈을 싸들고 메와가지고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여기 대한민국 투자하면은 수익률 좋아 해가지고 들고 오거나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안 들고 온다고요. 제가 왜 안 들고 오는지 계속 말씀드렸죠? 기업하기 좋은 나라예요, 대한민국? 아니에요. 정년 연장도 늘어나요. 그렇죠? 좋은 인력들 다 해외 나가요. 석박사 인력급 다 해외 나가서 빠져나갔죠. 그리고 뭐 부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원화가 계속 약세를 유지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네 번째, 글로벌 불확실성, 안전자산 선호 증가. 안전자산 중에 하나는 달러와 금, 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IMF 오면 뭐부터 사라? 달러부터 사라. 그래서 IMF 왔을 때 실제로 달러가 뭐 700원, 800원, 900원 요 정도 선에서 있던 게 갑자기 1,500원으로 치솟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 정도의 불안한 그 상황은 아니지만 안전자산 선호 증상은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국제 경제가 불확실성이나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니까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유동성 높은 달러를 선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투자 증가로 해외 수출하여 받은 달러 대금을 원화로 바꾸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원화로 안 바꿔요. 왜? 어차피 다 우리나라에 공장 안 짓고 동남아시아에 공장 지을 거고 미국에 공장 지을 거야. 그리고 미국에 월급 줘야 되고 동남아시아에 월급 주고 세금 내야 돼. 그러려면 원화 들고 있는 게 유리해요? 달러 들고 있는 게 유리해요? 초등학생도 달러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확보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나라에서 야 이거 바꿔줘라. 너네 안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회해서 협박하는 지금 현재의 꼴이 사나운 거죠. 정말 답이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진짜 돌파구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약간 금모으기처럼 제발 좀 바꿔줘라. 나라를 위해 희생해줘라.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경기재정 불안과 원화에 대한 신뢰 저하. 우리나라 성장 둔화됐죠? 0.8%였죠? 성장 둔화됐는데 우리나라 투자할까요? 안 하죠. 재정 적자 확대 우려. 우리나라 부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데 우리나라에 투자할까요? 안 하죠. 그리고 외환, 환율 계속 오르는데 투자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지금 이미 불안한 겁니다. 반도체 빼고는 리딩하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보면요. 잠재 성장률 쭉 내려갑니다. 이런 잠재 성장률이 없는 국가에 누가 돈을 들고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득이 좀 되시나요? 당분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율은 1,400원대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가면은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털 겁니다. 1,400원 정도를 유지하고 1,300원까지 가면 좋겠지만 아직 그럴 만한 요인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가 상승에 대비하십시오.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따면 물가가 오르죠? 김밥값이 2,000원에서 4,000원 됐어요. 4,500원이 됐어요. 이럴 때 뭐가 같이 올랐나요? 부동산 값이 올랐고요. 주식 값이 올랐어요. 모든 자산 가치의 값들이 다 상승하게 됩니다. 1,000원에 살 걸 이제 2,000원에 사야 되는 상황들이 올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달러를 바라보신다면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될 적기입니다. 여러분 예금 적금 들고 있으면 망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환율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재테크바이블 최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